안녕하세요. 훈이 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범죄도시 남한산성 브레이드 러너 2049년 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브레이드 러너 2049년에 대한 리뷰를 올렸는데요. 제가 봐도 말이 좀 술주정뱅이 같다, 말투가 좀 그렇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막 수식어들이 많이 이제 반복적으로 붙고 요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즉흥적이에요. 굉장히 즉흥적인 영화평이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보다는 그냥 영화 보고 와서 그냥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극장에 가서요, 조조로 보고 나서 바로 촬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전적인 지식이라고는 팜플렛, 그냥 오늘 지오스톰이다 그러면 지오스톰 팜플렛 하나를 가지고선 배우 이름 정도,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그 정도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선 한 20분 30분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기대하신다면은 이 영화 리뷰 훈이 삼촌의 영화 세상에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그냥 보고 나서, 그렇잖아요, 친구한테 야, 그 영화 재밌냐? 그 영화 어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너무 친구처럼 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틀을 만들고 약간의 형식이 있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영화 지오스톰입니다. 지오스톰이라는 영화, 재난 영화의 끝자락, 요런 이제 그런 블랙버스터급 재난 영화는 원래 대부분 서머 시즌, 여름철 어떤 가장 성수기 때 나와야 될 영화인데, 이제 10월입니다. 추워지는 10월, 이제 어떤 쌀쌀한 가을로 넘어가는 10월에 개봉한 지오스톰. 과연 지오스톰 어떤 영화인지에 대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오스톰이라는 것은 이 영화에서의 굉장히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지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자연재해의 어떤 끝판왕이라고 있죠. 이 지오스톰이 재발하게 되면은 지구는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지오스톰이란 영화, 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나레이션이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느껴지는 게 있죠. 자연재해, 앞으로 지구, 온난화, 엘니뇨, 여러 가지, 온실가스, 자연에 대한 어떤 인류에 대한 복수. 그래서 이왕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2012년 투모로우 이런 영화처럼, 그거는 이제 그 영화는 이제 재난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고, 아니면 이제 서바이벌, 사느냐 죽느냐예요. 근데 이 영화는 이미 나레이션을 통해서 형성이 됐어. 재해가 다 한바탕 지나가서 인류가 완전히 이제 멸망 위기에 온 거죠. 그래서 17개,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로 이제 머리를 맞대서, 이제서야 이제 자연재해에 대해 무서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전쟁 대신 서로 이제 각국의 정상들이,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최고의 기술자들이 자연을 막을 묘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만든 것이 더치보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인공위성을. 그래서 지구 전체에 인공위성으로 해서 기후를 제어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으로. 수많은 인공위성을 떠나서 그 인공위성으로 우박을 막고, 그러니까 SF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먼 미래는 아니고,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류가 위기에 봉착하니까 각국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서 더치보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더치보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구를 자연재해로부터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막아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고부터 영화는 시작되는 거고, 그 막아내는데 1등 공신을 한 것이 우리가 이제 주인공이죠. 제랄드 버틀러라는 배우가 그 주축에 서서 더치보이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하는 히어로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재난 영화와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재난 영화하고의 차이점. 다른 재난 영화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가 화산이 됐던 쓰나미가 됐던 이제 옵니다. 뭐가 와요. 지진이 됐던 그걸 대비해 과학자들이 미리 이제 그걸 알아내서 여기 이제 위기가 옵니다. 경고를 해.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나 그 이제 고위 애들이 무시하지 그거를 은폐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큰 재앙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들은 거기서 막 살아남으려고 자기 가족들 구하려고 대부분의 이러한 어떤 그 패턴 있죠. 그러나 이 지오스톰은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한 발짝 더 나간 재난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소재 면에서 좀 참신한 영화다. 이미 그런 자연재해로부터 인류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고 위기가 몰렸고 더치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공위성으로 통해서 지구를 카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우박이나 홍수나 이런 거부터 프로그램화 시켜서 그런 어떤 종합적인 재난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를 컨트롤한다. 그래서 이 더치보이 덕분에 인류는 자연재해로부터 위기로부터 모면할 수가 있고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참 참신했던 영화다. 소재가 참신하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뭐 살구 죽구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를 재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류가 그것을 극복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건데 이 영화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니. 그러나 거기에 그 지오스톰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지오스톰을 쥐고 있는 권력이라면 그렇잖아요.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날씨를 어떤 뭐 홍콩에 예를 들어서 엄청난 이제 뭐 화산을 폭파시킨다든지 그 밑에 이제 뭐 마그마를 막 분출시킨다든지 막 그런 용암을 막 분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스위치 몇 개로. 그 다음에 어떤 두바이에 어마어마한 막 쓰나미를 막 일으킬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각국의 어떤 내가 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그냥 기후로 자연재해로 쓸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뭐 핵이나 이런 걸로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더치보이를 누가 소장하느냐, 누가 그거를 쥐그느냐에 따라서 신의 영역까지 가는 거죠. 모든 권력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욕심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치보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거야. 거기서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음모. 그러니까 영화는 굉장히 자연재해 군데군데 이제 나와요. 군데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자연재해보다는 정말 이렇게까지 인류가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지구를 이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내용입니다. 답답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참신성이 있었고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더 새로운 진보적인 재난 영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오스톰의 빛과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은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신하다는 거예요. 참신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모든 날씨를 컨트롤해서 자연으로부터의 재난, 무시무시한 어떤 자연을 극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극복합니까? 근데 극복을 했어. 인류가 한데 머리를 맞대니까 서로 뭐 총질하고 전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핵에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 그 예산과 그 머리와 시간을 우리가 같이 어떻게 이 재난으로부터 위기로부터 벗어날까 해서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데 모이니까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그런 이제 메시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서로 인식하고 한데 모여서 나간다면 늦지 않는다. 좋은 메시지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일단 살려놓고선 전쟁을 하든 뭐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17년의 현재는 좀 각국에 정말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어떤 뭐 인도라든지 뭐 폭염이라든지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바나나 나무를 심어야 되고 파인애플을
심어야 되고 열대 그 열매 과일들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야. 이제 심어서. 그러니까 점점 사막화되고 있고요. 여름에 에어컨 없이 어떻게 지냅니까? 저희가 예전에만 해도 선풍기 켜놓으면 그러니까 더 여름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힘들게 올라왔어. 덥죠? 집에 들어오면 그럼 샤워 한번 싹 하고 선풍기 한번 이렇게 딱 틀면 됐어. 그 이상도 안 됐어. 밤에 또 선선한 바람 들어오고 여름을 무난히 지낼 수 있었죠.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에어컨 없으면 죽어요. 에어컨 없으면 죽어. 이게 어떻게 뭐 인간이 막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 기후가 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남극이 뭐 북극이 빙하가 다 녹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시각각 들어오는 어떤 그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좀 불편한 진실이지. 그런 자연재해에 점점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고 병들어감에 있어서 거기 살고 있는 인류가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루속히 어떤 자연의 소중함과 자원을 지켜야 되고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교만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수긍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자본주의가 낳은 공장에서 찍어낸 어떤 모든 것들에 의해서 자원이 파괴가 자연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산 하나가 날아가고 뭐 어떤 뭐 갯벌이 없어지고 뭐 우습잖아요. 거기에 뭐 아파트 짓고 건물 짓고 시멘트로 뭔가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동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인간은 어떤 굉장히 편리함과 또 발전을 하죠. 문명의 이득을 우리가 이제 받는 거지. 거기서 편하게 자동차 몰고 다니고 냉장고 있고 에어컨 시원하게 하고 그다음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여기저기서 오는 어떤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마트에 가면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편리함이 더해질수록 자연은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야. 자연이. 생태계가 완전히 교란이 되는 거죠. 경종을 울리는 게 있죠. 어떤 모든 이제 자연 재난 영화들의 특징이 이제 우라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더욱더 그럼에도 1차 한번 이렇게 자연재해가 당해가지고 거의 멸망의 위기까지 왔는데 더치보이가 이제 살렸어. 근데 그 더치보이를 가지고 또 장난질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권력이 있는 애들이. 그냥 그것이 곧 권력이고 힘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정말 어리석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가 잘못되게 되면 사람이 한두 명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십만, 수백만 아니면 한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요. 그냥 물에 덮여버릴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토네이토가 막 장난이 아니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지오스톰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약 컨트롤이 안 되면요. 여기저기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 영화 제목처럼 어마어마한 지오스톰이라는 역대 최고의 인류를 아주 그냥 다 쓸어버릴 만한 폭풍, 어떤 자연재해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냥 좀 안타까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참 참신하고 좋은데 그 제목은 지오스톰인데 지오스톰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왜냐면 지오스톰 나오면 영화 끝나는 거지. 다 죽는데. 그러니까 그 지오스톰이 일어나기 전에 그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연쇄작용으로 벌어지기 전에 그걸 막아야 되는 영화니까. 그래서 그 전초 징후들은 막 나오죠. 두바이와 쓰나미 막 나오고 뭐 어딥니까 뭐 홍콩 용암 분출하고 리우에 막 혹한이 막 와가지고 막 해안가에서 놀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막 빙하가 와가지고 막 다 얼어 죽어 그냥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는 어마어마한 막 그 추운 모스크바만 폭염으로 막 다 녹아버려지는 그런 현상들, 그런 전초 이제 현상들이 막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있어. 지오스톰이 발생하는 시간, 그 시간 안에 빨리 이 음모, 이 누구냐, 이런 어떤 그 지오스톰이란 프로그램에, 인공위성 그 프로그램에다 바이러스를 심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냐.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니까 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스릴러적인 요소도 있어요. 이 영화에서는 졸진 않을 거야. 영화 보면 자진 않을 거예요. 예, 궁금하니까. 그러나 이제 거기서 제랄드 버틀러랑 짐 스터캐스는 또 우리 베드나라는 여배우랑 또 썸씽 있었죠. 뭐 결혼까지 한다 그랬는데 이제
뭐 안타까운 얘기인 거죠. 그 짐 스터게스가 이제 형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랄드가 형이겠지. 나이가 더 들어 보이니까. 이제 동생은 짐 스터게스인데 그 두 형제의 연기가 조금 발연기 오그라든다라는 거야. 누가 봐도 형제가 아닌 것 같은데 둘은 연기에 침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연기도 또 이렇게 막 잘했으면은 그냥 그럭저럭 그냥 형제라고 인정을 해주겠는데 너무 누가 봐도 형제가 아닌데 형제의 애틋한 그것을 하니 손가락이 이렇게 오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몰입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나 어떤 이제 캐릭터 간의 어떤 그런 거, 뭐 대통령이고 대통령 경호원이 또 스터게스랑 또 이제 사귀는 사이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벌어지는 것들이 좀 이렇게 몰입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영화는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재난의 어떤 그 스케일, 어떤 그 재난이 나오냐. 근데 이제 웬만한 건 우리가 다 봤잖아.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해운대라는 영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높이가 높아진 관객들에게 웬만한 재난을 가지고 웬만한 어떤 재난의 그런 장면을 가지고 뭐 눈 하나 깜빡 안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냥 막 한꺼번에 몰아치는 겁니다. 이 영화는 여러 가지에서 뭐 토네이도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뭐 용암에서 끝난 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아마겟돈도 보면은 뭐 해성이 철에 쥐가 터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조각들이 나오면서 뭐 어디가 막 날아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맛배기로 조금씩 보여주는 거야. 맛배기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분에서 시원하게 몰아치는 게 아니라 차라리 2012년에 그냥 계속 막 부셔버리잖아요. 막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투모로우 같은 경우도 그냥 확.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맛배기로만 좀 보여줘요. 이렇게. 그래서 좀 약간 성이 안 차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들이 자연재해 씬이나 이런 것들이. 예, 그러나 이제 그거를 막으려고 하고 그 지오스톰이 창시자 제라드가 자기 희생을 해서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는 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괜찮았다. 그러니까 내용이 괜찮았지만 연기가 엉망진창이었고 캐릭터 간의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즉흥적이고 좀 B급 정서가 있어. 드라마는 B급이나 영화의 어떤 그 자연재해나 소재는 정말 A급. 예, 블랙버스터급의 버금가는 아주 참신한 소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거야. 이게 무슨 공기반, 소리반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드라마까지 살았고 연기까지 이제 살았으면서 그 음모나 스릴 그 배우의 이 지오스톰을 손에 쥐려는 권력층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더 약간 좀 너무 즉흥적인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더 베일에 가려서 좀 경악을 할 정도의 약간의 반전, 반전 노린 거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이 영화는 7월, 8월에 개봉할 수도 있을 영화인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10월까지 밀렸구나 이 영화가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후리섬의 최종 평가입니다. 지오스톰 볼만은 하나 너무 기대는 갖지 말아라. 그리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분들이 관객분들이 드라마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환타지 속에서도 리얼리즘을 찾는 분들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SF 영화도 과학적인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과학적 공식과 어떤 지식들이 들어가야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다른 세계 어떤 헐리우드나 다른 해외 마케팅하는 영화 제작사들이 가장 한국 관객들을 까다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스타워즈가 히트치지 않는 나라니까 그런 거 안 먹히거든. 그냥 캐릭터만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오스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얼추 우리 관객들 입맛에는 어느 정도 간은 좀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제 좀 눈높이 그 연기나 이런 어떤 드라마 부분에서는 좀 약해 이게. 오히려 이제 드라마가 좀 강한 거는 딥 임팩트 같은 경우가, 근데 그건 좀 너무 좀 뭐 자연이 어떤 그 재해가 일어나는 장면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오스톰이란 영화 반반입니다. 재난 부분에서는 뭐 어느 정도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지만 드라마적인 부분에서 어떤 다른 부분에서는 좀 약하다. 그러나 참신성, 신선함, 그다음에 재난 영화의 어떤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개척을 했다.
그래서 저는 지오스톰은 속편도 가능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편도 가능한 영화예요. 아우, 그 스포 날릴 뻔했네. 그러니까 속편도 나오고 2편, 4편, 4편도 쭉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재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오스톰 주말에 좀 머리 아파. 이 지구에 대해서 나는 좀 이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지구에 대한 환경에 걱정이 되시는 분, 이 지오스톰 권해드립니다. 주말에 잘 지내세요. 마라.